보니까 이렇게 앞에서 먼저 하신 두 분의 강의를 저도 듣고 있었는데요. 들으면서 보니까 자식은 왼수예요. 그죠? 웬만하면 주지 말자. 그래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?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모아놓은 재산 무덤까지 가져갈 수는 없고 어느 순간이 되면 정리해야 될 시기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또 그래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. 네, 저는 어떻게 현명하게 우리 자녀들한테 재산을 물려줄 것이냐. 상속이랑 증여 얘기예요. 예,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상속이랑 증여, 뭐 많이 듣는 얘기긴 한데 정확히 어떤 뜻인지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. 기초부터 보겠습니다. 상속, 주죠. 상속이랑 증여. 먼저 증여부터 보시면요. 증여는 물론 공짜로 준다는 건 똑같은데 살아생전에 주는 거예요. 살아생전에 재산을 주는 거. 둘의 약속이에요. 주겠다는 사람이 줄게, 받는다는 사람이 네 받겠습니다. 약속. 서로 의사가 맞아야 되고요. 상속은 뭐 아시겠지만 사망,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주는 게 아니고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죠, 자녀한테. 네, 그런 차이가 있어요. 어떤 분들은 상담할 때 올해 안에 제가 아버지 재산 좀 상속을 받으려고요. 말이 안 되지. 돌아가셨나요? 살아계세요. 불경한 이거 말도 안 되는 큰일 날 얘기죠. 예, 절대 그건 아니고요. 예, 그런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증여는 시기를 정할 수가 있죠. 언제 줄까, 언제 받을까 정할 수 있는데 상속은 우리가 언제 받을지 맘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. 돌아가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.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내가 죽기 전에 재산 좀 상속해 줄게.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네, 거예요.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증여해줄게라는 네. 표현이 맞는 거고요. 물론 뭐 의도는 다 알겠지만, 근데 상속은 시기는 정할 수 없지만 단지 내가 이제 자녀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 상속에 포함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건지 아니면 뭐 안 받을 건지 뭐 그런 부분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. 그러면 그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재산을 뭐 살아 생전에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죽었을 때 그냥 상속으로 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제가 세무사다 보니까 세금 측면에서 어쨌든 세금은 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. 세금을 최대한 좀 줄여가면서 어떻게 하면 줄 수 있는 게 가장 좀 좋은 방법일까?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좀 상황을 좀 볼게요. 첫 번째 상황인데요. 집이 이제 아버지가 집이 딱 한 채 있어요. 집 한 채 달랑 있는데 이거를 어쨌든 물려주고 싶은 거죠. 이런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. 네, 많죠. 직장인들 경우에는 더욱이. 네. 대부분의 사람들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상속을 하는 게 좋을까요? 증여를 하는 게 좋을까요? 미리 주는 게 좋을까? 그냥 사망하면서 가는 게 좋을까? 어떤 게 좋을까요? 사망하고 나서요. 우리 김정은 아나운서 말에 의하면 웬만하면 안 주는 게 좋대요. 그래도 정답은 결국은 그건 것 가잖아요. 같아요. 저는 그냥 상속을 택하겠습니다. 상속. 네. 그럼 끝까지 가져가시겠다. 네. 네. 상속. 상속이죠, 당연히. 뭐 사전 지식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정민 아나운서께서는 저는 증여 증여. 말씀하셨죠. 예. 기왕에 드릴 거 뭐 이렇게 드리는 건 아니네요. 예, 2대 1이네요. 좀, 네. 예. 일단 뭐 정답을 좀 말씀드리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 뭐한데 집값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다입니다. 그래요. 제 질문이 좀 치사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단은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나오고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나오겠죠. 그 세금 두 가지 세금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먼저 증여하는 경우에는 얼마짜리 재산을 증여를 받으면 그 증여한 재산 가액을 가지고 세금 계산을 하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2억 원짜리 받았다고 2억 원 갖고 세금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. 누구한테 받았냐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좀 빼줘요. 증여 공제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나오고 있죠. 배우자한테 증여를 받으면 6억 원을 빼줍니다. 많이 빼주죠. 그리고 직계 존속,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나 이런 분한테 받으면 5천만 원을 빼줘요. 그런데 내가 아직 미성년자다. 그러면 2천만 원밖에 안 빼줍니다. 그리고 반대로 이제 뭐 자녀가 뭐 아이돌 가수야. 그러면 뭐 재산 많겠죠. 자녀한테 오히려 받을 수도 있어요. 그런 경우에도 역시 5천만 원 공제를 해주거든요.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부부간의 증여를 받으면 6억 원까지 세금 안 나오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으면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안 나온다는 거죠. 넘는 금액은 당연히 세금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. 네. 증여세는. 같이 살고 있는데 부부간에 꼭 돈을 주고 받아야 되나요? 뭐 근데 그런 경우가 그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근데 이제 상속세를 좀 보면 상속세는 증여세랑 조금 달라요. 세금이 그 계산되는 구조가.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만 갖고 세금 계산하는데 상속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서 내가 이만큼 상속받았다. 그 중에 재산 중에 그거 갖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
누가 어떻게 상속받는지 상관없이 그냥 아버지가 남긴 재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요. 그럼 세금 계산하는 재산 자체가 엄청 크겠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공제액도 상당히 큽니다. 그래서 상속세는 세금 계산할 때 전체 상속 재산에서 기본적으로 부모님 중에 먼저 돌아가시는 분, 그분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10억 원을 빼줘요. 이거랑 비교하면 상당히 크죠. 그리고 두 번째, 이제 부모님 두 분 중에 두 번째 돌아가시는 분, 그때는 5억 원을 공제를 해주고요. 예. 그래서 첫 번째 돌아가신 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쨌든 10억 원까지는 그 주택이 10억 원이 안 되면 그냥 상속으로 가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그냥 받아갈 수 있는 건데, 근데 증여로하면 5천만 원만 넘어가도 부모님한테 받을 때 증여세가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실제로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주택이 한 9억 원짜리 주택이 있다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. 그 9억 원짜리 주택을 이제 이분이 잘 모르셔서 만약에 그래도 9억이나 되는데 상속세 많이 낼 수 있으니 미리 좀 주자. 이제 증여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. 그러면 방금 우리 봤죠. 9억 원 전체에 대해서 세금 계산하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은 빼줘요. 부모님한테 받았으니까 5천만 원 빼주면 이제 8억 5천만 원이 나오거든요. 그걸 가지고서 증여세 계산을 하는데 우리 증여세 세율은 10%부터 50%까지 5단계로 돼 있어요. 예,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1억 원까지는 10%,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는 20%,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30%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. 8억 5천만 원은 30%에 해당되는데 여기 해당된다고 그냥 30%를 곱하는 게 아니라 1억 원까지는 10%, 그다음에 1억에서 5억 사이에 있는 4억 원은 20%, 그다음에 5억 원 초과하는 3억 5천만 원에 대해서만 30%를 적용해서 세금 계산을 합니다.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1억 9,500만 원이 나와요. 거의 2억 원, 9억짜리 집 줬더니 증여세가 9억 원이 나오는 거예요. 엄청나죠. 예. 근데 이거를 그냥 가만히 냅두고 상속으로 갔다면 세금 한 푼 없이 그냥 받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. 그렇기 이래서 때문에 아침마당을 봐야 됩니다. 진짜 이래서 중요하네요. 아침마당을 네. 꼭 봐야 돼요. 슬기롭게 되려면. 진짜 중요한 거죠. 여러분 상속입니다. 그래서 일단 재산이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죽을 때 내가 남긴 재산이 한 10억 정도, 그거는 안 넘어갈 것 같다. 라고 한다면 그냥 두는 게 좋고요. 이제 재산이 10억이 넘어가서 점점 이제 커진다면 미리 좀 어느 정도는 증여를 하는 게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10억 초과분에 대한 상속의 상속세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? 10억 초과분부터는 아까 봤던 증여세랑 세율이 똑같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1억이면 10억 뺀 나머지는 1억이니까 1억부터 10%가 되는 거고 이제 시작하는 그런 식으로 세율이 적용이 그러니까 되겠죠. 웬만하면 10억 아래로 재산을 좀 만들어 네. 놓으시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그렇다고 되겠군요. 버리진 마시고요. 네. 써야 돼. 그래서 그렇게 이제 증여를 통해서 상속 재산을 줄이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세금이란 게 아까 봤듯이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졌잖아요. 누진세율이라고 해요. 누진세율. 우리나라 세금이 대부분이 그렇거든요.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금을 절세하는 가장 기본은 분산이에요. 그러니까 소득도 소득세, 뭐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은 소득을 분산하면 세금이 줄어들고요. 이 재산도 분산하면 세금이 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분산이 상속세를 우리가 줄여보자. 분산이라는 게 이 재산은 첫째가 갖고 이 재산은 둘째가 갖고 이런 분산이 아니고요. 시점의 분산이에요. 상속할 때만 다 주지 말고 미리 시점을 분산해서 증여를 미리 좀 일부 해서 주자. 이제 이런 의미의 분산이거든요. 그래서 사전 증여를 재산이 좀 많으신 분들은 사전 증여를 좀 어느 정도 활용하시는 게 유용할 수가 있는데 사전 증여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. 여기 나와 있죠. 증여는 일단은 증여 받으면 증여 공제 5천만 원, 6억 원 이런 거 빼주는 거 있었거든요. 예, 공제와 관련된 얘기 같은데 증여는 뭐만 공제라고 되어 있습니다. 뭘까요?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. 네. 증여는 10년에 한 번만 공제. 아까 그 5천만 원이 증여 받을 때마다 5천만 원 계속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10년에 한 번, 뭐 정확히 얘기하면은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의 한도액이라고 보시면 돼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억 원 증여 받으면 부모님한테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지만 나중에 그 이후 10년 이내에 받으면은 증여 공제를 하나도 못 받아요. 그럼 10년 이후에 받으면 그러면 또 다시 받을 받을 수 수 있고요. 있죠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겠네요. 네, 그렇죠. 그럼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일찍 줘야 네, 되겠네요. 맞습니다. 사실 그 미리 부분을 미리.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, 증여 후에 뭐뭐 하면 상속재산의 합산. 이것도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. 네. 10년 이내에 사망하면. 지금 사전 증여를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금액을 좀 크게 제가 가정해 주면 안 볼게요. 돼. 50억, 사망 당시에 50억이 있는 분이 있는데